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뵈니까 이제 낯이 익은 분들도 꽤 있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단결하면서 오늘의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더불어민주당의 모범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전직 당대표로서 너무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서 하면은 좀 싱거워요. 네.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자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너무 무질서하죠. 네, 뭐 하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고요. 무질서할 뿐만 아니라 너무 뻔뻔해서 이 정권을 맡고 보니까 거덜났더라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이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국무총리는 내가 마시지 하면서 팔짱 걷어붙이고 마치 마실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뒤에서 입 꽉 다물고 있다가 이제 그 국힘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드디어 말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원전 방류에 대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있는데 1+1은 100이라는 세력하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뭐 내용이 없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많이들 화도 나시고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화를 내고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 원인을 잡고 현재를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보고 이게 이 위험한 이 현상의 그 숨은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점검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지방에 갔었습니다. 젊은 학생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2008년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께서 굉장히 그 신체적으로 힘든 시기에 북핵 위기가 굉장히 고조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계속 대결적 자세만 취하면서 그 위기를 완화시키는 그런 뭐를 꺼내기지는 않고 위기를 보조시키기 때문에 직접 나라의 안위가 걱정이 되신 나머지 그 병석에서 일어나셔서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핵 위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것을 국민적 각성을 통해서 돌파를 해내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후쿠시마 핵뿐만 아니라 우리가 점점 핵경쟁, 핵도박하는데 대통령은 너무 외교나 또는 그런 지정학적인 패를 보지를 못하고요. 우리한테 가해지는 미래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전략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보고 결국 이 검찰 세력들이 엘리트인 것처럼 국민들이 착각을 하지만 검찰이라는 것은 제가 같은 법조인이지만 법의 세계도 너무나 다양하고요. 또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런데 형사법 체계라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종합병원 가면 정말 뭐 수천 가지의 약이 있을 수 있듯이 병이 또 있을 수 있듯이 그 중에 이 형사법이라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또 그것을 수사에 관여한다는 것 자체는 그 중에서도 또 절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전국적으로는 법원에 넘어가서 판사들이 판단을 해야지만 끝나는 것인데 그 일정 부분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사람을 겁박할 수 있고 인신을 구속할 수도 있고 명예를 훼손시킬 수도 있고 파괴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어마무시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나라를 잡고 있으니까 너무나 쉽게 이 군부 통치 때보다 더 사람들을 공포와 위기로 몰아넣는 그 수단을 갖고 있다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 비전도 없는 것이어서
이것을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때는 그래도 국민이 들고 일어나니까 탄핵을 시킬 수 있었는데 검찰 정권은 잘 피해가니까 법적으로 또 공포를 수단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잘 모이지가 않겠구나 또 이렇게 번역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나라는 점점 위기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답함이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저녁에도 이 자리에 뭔가를 같이 좀 느끼고 같이 좀 지혜를 모아보자 아마 모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언론과 이 법이 다 혼돈과 무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과 무질서는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영혼의 무질서에서 오는 것이죠. 영혼의 무질서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수용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망상과 욕망의 결과이기도 하고 또 교육의 부재이기도 하고 교양의 부재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교육과 법과 이런 그 정치 이런 혼돈과 무질서 이 파탄 상태는 개개인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제가 드리는 얘기가 아니라 사회의 무질서와 영혼의 무질서는 서로 의존한다 하는 것은 웅거라는 유명한 비판 법학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주체의 각성이라는 데서 썼어요. 이 말을 쓰신 이유는 우리가 종교를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건 죽음의 사고의 세계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서로 각성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각성을 못하면 우리는 지옥을 만드는 것이고요. 각성을 다 함께 하면 혼자 각성하면 각성한 사람만 피곤한 거죠. 그러나 다 함께 연대해서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해서 그 집단이 각성을 하면 그 사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이분이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웅그라는 분은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고요. 어머니는 브라질 사람인데 브라질이 대한민국하고 비슷해요. 한번 민주주의 했다가 꼬꾸라지고 민주주의 했다가 뒤집어지고 그런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한번 이상한 괴물 같은 히틀러가 나타난 이후에 집단 각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법과 정치, 선거제도 이런 것들, 교육제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 사회 전체의 수준을 높여놓기 위해서 다듬어서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이전에 부러워할 것은 정신적인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품격이 있겠지만 최고의 국격을 자랑하는 나라가 독일이니까 이 모국 브라질, 어머니의 나라 브라질에 대해서 주체의 각성을 통해서 우리 브라질도 그렇게 해보자를 이분이 계속 끊임없이 저술 활동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제가 따온 것이 사회의 무질서와 영혼의 무질서는 서로 의존한다. 딱 현재 우리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 보면 정신이 있나요? 없나요? 멀쩡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의 선호가 틀려요. 분명히 2차 대전은 연합국의 승리였고 연합국은 미소가 제국주의 일본, 독일 이런 데와 맞섰던 선거잖아요. 그 전쟁이잖아요. 그 전쟁도 뭘로 끝장이 났습니까? 핵을 터뜨려 가지고 그 전쟁을 끝장냈던 것이죠. 만약에 핵으로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가 의혈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젊은 청년들을 전장터에 내보내고 일제와 맞서서 싸웠는데 그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첫 번째 정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독립된 나라에서 당당히 대한민국을 민주정부로 우리 힘으로 확립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분단이 안 됐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기회를 갖지 못했다 하는 안타까움의 그런 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서 멀쩡하게
그렇게 상해 임시정부에 있었던 분들, 또 그 이전에 홍범도 장군처럼 저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을 경례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육사의 흉상을 치워야 되겠다.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 보면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라 그러면 정신이 계속 없을 때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정신이 없으면 어제 술을 좀 과하게 드셨나 보다. 술 깨면 제정신으로 돌아오겠지 하는 건데 지속적으로 헛소리를 하면 어때요? 그건 영혼이 없는 거예요. 영혼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날씨와 기후를 구분하실 수 있죠. 날씨는 어때요? 그냥 오늘 덥다. 네.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 기온이 상승해서 더운 건 뭐예요? 기후가 변했다. 기후가 위기다. 그것처럼 정신과 영혼의 관계도 정신은 그때 끊기는 거지만 정신 나갔다, 정신 없다 할 때 그런 거지만 정신이 지속적으로 없는 상태 메말라 있으면 영혼이 나갔다, 가출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무질서, 영혼의 무질서는 서로 의존하는 건데 대한민국의 위기는 특히 어느 집단이 영혼이 무질서한가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집권 세력이 이 영혼이 무질서하니까 그들이 이끄는 교육, 언론, 법, 정치, 목당 다 운동스럽고 무질서한 거예요.